나오신 선생님이 은평성모병원의 권호성 교수님, 서울성모병원의 김진진 선생님, 성빈센트병원의 문동규 교수님, 서울성모병원 정우백 교수님, 조은주 교수님, 황병희 교수님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혹시 앞에 두 강의와 뒤 세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디스커션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동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 소중한 케이스 소개 감사합니다. 그 다른 교수님들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CTO 같은 경우도 뭐 중급자 이상이면은 안테그레드 와이어 20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안 되면 3시간, 5시간 안에는 끝내고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수가 전쟁터 나가서 퇴각 명령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용감한 일이기도 한데 이거 보니까 뭐 5시간, 6시간 하다 보면 계속 인저리도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티어하는 데 있어서 엑스퍼트 컨센서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넘어가지 말고 이제 정리해라 이제 이런 좀 레코멘데이션이 있는지 하고요. 선생님의 경험상 어떤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좀 경험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몇 시간이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결국에는 시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자체 환자한테도 나쁘고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언젠가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DMR 같은 경우 수술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안 되면 수술로 건너간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안 좋았던 거는 멀티플하게 계속 여러 번 잡았다 놨다 하면서 그 리플렉스 데미지가 오면서 결국에는 원래 이제 컨트라인디케이티드한 모양으로 변하는 거죠. 퍼포레이션이 되고 찢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포기하고 수술 쪽으로 건너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근데 뭐 디바이스가 좀 좋아지고 이러면서 아니면은 경험이 쌓여서인지 디바이스가 좋아져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훨씬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젠틀하게 하고 그 여러 번 찝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리플릿이 데미지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수술 쪽도 저희가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생각을 한다. 항상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이야 뭐 저도 옛날에 뭐 PCI를 했지만 옆에서 말려주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시술이 있겠지만 마이추럴 클립은 사실은 환자 팩터는 환자들은 스테이블 하세요. 굉장히 이 탑이나 코로나리하고 달리 베인 어프로치를 하시기 때문에 뭐 대여섯 시간쯤 하셔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다 바이탈도 스테이블하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강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지거나 점점점 우리가 뭔가 이제 티어링이 생기고 퍼포레이션 생기고 이벤트가 생기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낼 시점은 스트럭처럴하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다른 에디셔널 클립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점이 됐다 싶으면 과감하게 끝내고 아니면 아까 그 한지영 선생님 하셨다시피 펑처 사이트가 났다 싶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해봤자 그게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절대적인 시간보다도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가 그래스핑까지 시간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서두르지 말자.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그 전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뭐 써가면서 잘 이제 포석을 갖추어 놓으면은 그래야 이제 그래스핑 할 때 한 번에 이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4시간이냐 5시간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래스핑 전까지 정말 신중하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바둑의 초반에 장구하는 것처럼요. 많이 침착하게 써놓고 옵티멀한 포지션을 확보한 다음에 그래스핑 이후에는 뭐 그 다음에 진짜 시간을 길게 하는 게 갈수록 안 좋겠지만 그 전까지 시간을 좀 충분히 소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냥 일괄적으로 몇 시간이면 그만둔다 그렇게 아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구로 선생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술하다 보면 오퍼레이터는 약간 뭐 그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게 생기거든요. 네, 이제 에코 선생님들께서 냉정하게 그걸 보시고 저희는 이제 저한테 시술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실패하고 수술을 가면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에코 선생님들은 수술을 항상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 아웃컴을 알고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서
에코에서 봐주신 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은 아웃컴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네, 한양대병 국형돈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센터의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메이저 센터 선생님들의 그 마이트랄 클릭 디바이스를 경험을 보면서 아마 간접 경험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나이트메어 케이스 굉장히 가치 있었던 거고 강도윤 선생님께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 septal 펑처 할 때 보면 이제 LA 사이즈가 조금 줄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에 라식스를 쓰고 좀 볼륨이 떨어져가지고 펑처 하이트를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LA 지오메트리가 볼륨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조금 다이내믹하니까 혹시 이런 거를 프리프로시저럴리 하이드레이션을 했으면 그런 더 베터 포지션에 펑처하는 게 가능했을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약간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LA 프레셔가 좀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 펑처 사이트와 그러니까 LA septal 펑처 포지션과 그다음 밸브 사이의 거리 자체가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레셔가 좀 낮았는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낮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도 보통 이제 볼륨 오버로드가 되면은 MR량이 늘고 LA 특히 애뉴러스가 늘어나면서 특히 펑셔널 MR 같은 경우는 코앞테이션 갭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특히 펑셔널 MR 같은 경우는 시술 전에 라식스를 IV로 뭐 한 2, 3일이나 아니면 더 전에 뭐 일주일 심한 사람 일주일 전에도 입원해서 계속 볼륨을 맥시멀리 뺀 다음에 시술을 하고 그다음 다시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펑처 그 포지션은 이분은 저희가 이제 맨날 심장이 돌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잘 이게 그 펑처를 어디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앵글이 나올지가 저는 아직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홍구루 교수님이나 심지영 교수님께서 좀 노하우가 있으신지 제가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펑처에 대해서는 뭐 김중선 선생님이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 아주 이미징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아까 한지영 선생님 하실 때 재는 것마다 차이가 오차는 분명히 날 수가 있고 또 G4 시스템은 조금 더 LA 사이즈를 훨씬 더 저희 4cm 이상 한 4.5에서 5cm까지도 정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해보신 분들이 확실히 좋고요. 또 LA가 워낙 크고 프레셔가 올라가서 septum이 벌징된 경우는 거기에 이제 펑션 니들 되더라도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강도현 선생님 그런 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IV를 쓴다든지 해서 조금 볼륨을 리덕션 시켜서 프레셔 떨어뜨리면 확실히 이 LA septal 벌징 자체는 좀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펑처할 때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인터벤셔니스트의 septal 펑처하는 분의 경험 그리고 저희들의 약간의 서포트 그게 더 중요하지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강도현 선생님 그 아까 랭스가 사실 잘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길이가 이제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부족했던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메디알에 하면 조금 더 길이를 많이 두라고 하는데 그럼 라테랄에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길이를 줄여서 하시는지?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는 그래서 한 4.1cm 정도 돼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테랄까지가 저희가 애뉴러스까지 이제 재서 4.1cm에서 들어갔는데 라테랄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었던 겁니다. 그리고 앵글이 라테랄까지 가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라테랄 쪽을 찌르듯이 되면서 제대로 이제 시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저희도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그 포션에 따라서 그 랭스를 좀 다르게 해야 될지 어떨지. 저희도 뭐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현재 그 경험상이나 리포트 되는 걸 보면 레터럴 쪽은 조금 낮게 펑처하는 거를 일단은 레코멘데이션 하는 것 같고요. 아까 강도현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랭스가 안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메디알 쪽은 아무래도 위에서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굽혀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조금은 더 하이트가 좀 높아야지 저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는 이게 여러 번 짚는 것도 문제고요. 그 LV에 들어가는 깊이도 가능한 한 좀 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강도현 교수님도 그렇고 한주영 교수님도 그렇고 아까 홍성기 교수님도 보여준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조금씩 쌓이면서 어떤 테크니컬하게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경험이 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도현 선생님 케이스는 septal 펑처 하이트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컴펜세이션이 가능한데, 제가 만일에 그 환자를 꼭 해야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아마 저는 그만큼 익스트림 A1, A3 포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A1 포션이었고 코드가 가장 많이 엉켜 있는 자리고, 거기다가 이미징까지 백업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메인이지 septal 펑처 하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septal 펑처 하이트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진짜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였고 또 약간 원샷으로 이미징을 보이고 들어가서 한 방에 잡았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다가 거기 너무 라테랄인데 몇 번 들어갔다 왔다 하니까 코드에 엉키고 끼고 터지고 이제 그런 게 똑같은 악순환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패널 중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 혹시 정우백 선생님. 네, 그 클립 하셨던 케이스 중에 혹시 환자분들 체구가 가장 작았던 분이 얼마나 작았던 분 하신 경험이 있는지. 아까 강도현 선생님이 라식스 주고 볼륨을 쭉 빼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 최근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키가 한 143 정도 되는 할머니셨거든요. 근데 MR이 심하다고 라식스 왕창 주고 볼륨 컨트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인 펑처에서 이게 들어가는 어세스가 이제 클립이 굉장히 큰 프렌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라이트 아피켓을 하려고 베인 펑처를 하는데 이제 베인 펑처가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볼륨을 빼놓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시술 자체도 물론 이제 TE에서 이밸류에이션이 이 아나토미나 이런 게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포기를 하긴 했지만, 체구가 너무 작은 분들은 이렇게 디바이스 자체를 넣어서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제일 작은 분 해본 경험 얼마나 작은 분까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일 작은 거는 이제 41kg, 그 다음에 BMI는 19 정도였으니까요. 140에 41kg 나온 여성분이었는데 디제너티브 MR이었고 다행히 저희는 잘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30kg 아직 안 해봤고요. 41kg.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런 분들이 펑셔널 MR 같으면 굉장히 LA가 큰 분들, 체구에 비해서 큰 분들이 많고요. 또 체구가 작아도 대부분 저희들이 프리 T에서 그 정도 하이트가 되는지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 체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프리 프로시저 T나 TT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발루에이션을 잘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패널 중에 조은주 선생님 혹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쉐어하기 어려운 좋은 케이스들 쉐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잘 봤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주신 케이스들은 사실 디바이스만 발전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디바이스가 좀 얇아지고 커브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또 클립 암의 사이즈나 로테이션을 잘만 할 수 있다면 A1, P1이나 A3, P3도 언젠가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과 의사이고 좀 더 환자의 서저니 리섹터빌리티보다 오퍼러빌리티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MR 환자에서 어떻게 하면 롱텀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느냐가 가장 좋은 그런 기대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저 신촌 세브란스 홍상진 선생님 케이스에서 그 환자가 지금 3번째 MI고 포스트 MI 1주밖에 안 됐던데, 그 마이트랄 밸브의 모양을 보면 포스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렛이 그 세그멘트, 그러니까 인팍 세그멘트에 완전히 테덜링 되는 게 보이거든요. 혹시 그 환자에서 좀 마이오카디알 바이어빌리티를 보고 좀 기다려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EKG에 QF가 생기지도 않았던데, 조금 CBO MR을 보고 물론 이제 프로시저를 생각하셨겠지만, 혹시 펑셔널 MR이니까 좀 기다려보면 좀 테더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MR 수술한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 LV 입장에서 임피던스가 낮았던 LA로 MR 프랙션을 보내다가 갑자기 아orta로 이제 스트로크를 메인하게 보내려면 LV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 LV의 로드가 증가한다는 건데 홍구루 교수님께서 그 환자의 피저빌리티를 보셨을 때 다른 에코 파라미터들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보는 뭐 EF나 뭐 심톰이나 아니면은 뭐 LV 엔다이스톨릭 디멘전, 엔시스톨릭 디멘전 말고 뭐 스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서치란 어떤 마이오카디알 어떤 디스펑션을 예측해서 어떻게 좀 MR을 교정했을 때 LV의 어떤 펑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좀 있을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MI 이후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은 그쪽 월모션도 조금 더 돌아오고 그러면 좋아졌을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1주 정도 돼서 좀 짧기는 했지만은 워낙에 크로닉하게 MR이 좀 있었고 LV도 좀 커져 있었고 워낙에 모더레이트 이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처음에 온 그런 MR보다는 조금 더 그 클립으로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환자 저 환자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 환자 쉽게 생각했습니다. 모양도 심플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환자가 오면 전 다시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키믹 MR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키믹 MR이 포스티리어 리플렛의 테드링이 심하고 그 수술 들어갔을 때 그쪽에 텐팅이 되면서 리플렛 자체가 백지장처럼 굉장히 얇아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클립으로 이렇게 헤집어 버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쫙 당기고 있을 때 가위를 탁 대기만 하면 쭉 찢어지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익스텐시브한 이런 그 포스티리어 특히 포스티리어 쪽에 이런 이스키믹 MR이 있는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심플해 보이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거나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적응할 수 없을 때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일에 저희들이 G4가 있었으면 조금 나았겠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번부터는 조심하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는 뭐 스트레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 뭐 쿼드 트라이얼하고 마이트라 FR 트라이얼도 당연히 디스프로포셔네이트 MR인 경우에 저희들이 베니핏이 있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LV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스페리시티가 뭐 0.7 이상이거나 엔시스톨 디멘전이 뭐 70 이상 이렇게 큰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MR들은 이 CV의 MR은 마이트랄 LV의 펑션보다는 MR이 컨트리뷰션한 게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이게 더 발전이 되고 더 좋아진다면 조금 더 얼리하게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레인이나 다른 이미징 파라미터가 좋은 어떤 파라미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벌써 G4가 도입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를 보다 좀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마 보다 더 다양한 디바이스로 더 많은 병원에서 아마 베스트 케이스를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해주신 선생님들 또 활발하게 토론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